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 하면 남북한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스포츠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를 강타하면서 한국 축구가 미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한 이후에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은 지금 마치 월드컵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 며칠 전에는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양 체육단이라는 이 팀이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북한 여자팀이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서 우승할 것 같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북한 남자 축구대표팀은 지금 아시아에서 중하위권 수준에 있다가 실력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구하면 북한 축구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최강이었습니다. 북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런던에 있었는데 16개국 본선에 진출해서 아시아 최초로 런던에 가서 바로 조별에서 첫 승점 1점과 1승을 거두었고 아시아 최초로 유럽 최강팀이었던 이태리 팀을 꺾고 월드컵의 8강까지 진출한 이런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 후 북한 축구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힘든 경제 사정 또 그리고 북한 체제가 점점 독재화된 이런 정치 상황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최강의 실력을 뽐냈던 북한 국가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그 이후에 점차 세계 무대에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들이 다 지방으로 자천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북한 축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을 걷기 시작한 이유가 축구의 대가 끊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도 나 돌았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할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던 1966년 북한 국가를 대표했던 천리마 축구팀 바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 북한의 그때 당시 66년 월드컵의 그런 신화를 조형물까지 만들어서 지금도 기념하고 있다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북한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북한 축구팀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조형물이나 이런 프로젝트가 없는데 북한 밖에 어느 한 나라에서 어느 한 도시에서 아직도 그들을 기념하고 추억하고 있다니 이런 이야기 들을 때면 우리들의 혹은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오늘부터 1966년 북한 축구대표팀이었던 천리마 이제 축구단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영국의 미들즈버러스인데요. 그 도시와 주민들이 지금도 북한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국에 미들즈버러라는 그런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우리나라의 이동국 선수가 2000년대 후반에 거기서 이제 축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축구 팬들 속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연이어서 다음번부터 올리는 영상들을 통해서 북한과의 축구 외교를 지금도 중시하고 있는 영국 그리고 세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천리마 축구단이 어떻게 다시 세계 무대에 나오게 되어 있는지 그들을 다시 세계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여러 편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북한 국가대표팀이 본선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본선 진출이 확정되지 마자
여러 가지 예견치 못했던 난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우선 첫째는 영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적대국으로 보았는데 그때 영국 정부가 적대국인 북한팀에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옛 소련 등 동구권 나라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피파를 통해서 영국에 항의합니다. 당시 피파도 축구를 비정치화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결정에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그런 북한 팀의 비자는 주겠지만 경기 도중에 인공기는 절대 걸지 못하게 한다. 이런 새로운 또 제재를 발표합니다. 또 이때 동구권 나라들과 피파가 이제 나서서 그런 결정을 취소하라고 해서 이제 영국이 점점 이제 물러서기 시작했는데 이때 일부 서방 나라들까지도 이거 축구인데 뭐 깃발을 거느냐 못 거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영국이 너무 짜잔하게 노느냐 이런 반응까지 보이자 결국 영국은 양보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러면 북한 애국가만은 절대 틀지 못하겠다. 이걸 마지막 제재로 발표합니다. 당시 북한은 그런대로 영국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고 영국 런던 잉글랜드 월드컵 경기 참전을 이제 결정하는데요. 북한 대표팀이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평양시에서는 영국으로 떠나는 대표팀을 환송하는 평양 시민들의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 북한 대표팀의 이름을 천리마 축구단이다 이렇게 장명합니다. 또 대표단의 출발 전에 김일성이 직접 선수들을 만나서 런던에 가면 영국에 가면 무조건 서방 제국주의한테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축구를 통해서 북한 체제 제대 우월성을 보여라 라고 직접 주문까지 합니다. 이렇게 북한 축구팀이 런던에 도착하는데 이 북한이 속한 조에는 구소련이죠. 소련 그리고 칠레 그리고 유럽에서의 최강팀인 이탈리아가 포함됩니다. 이 조 경기는 런던에서 좀 떨어진 잉글랜드의 지방도시 미들스버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서방 국가에 처음 도착한 북한 선수들은 런던에 도착한 순간부터 매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에서는 이러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차나 버스로 이동할 때마다 천리마 군단 응원가 뭐 이거 우리 축구할 때 하는 응원가인데요. 이런 걸 합창하면서 이렇게 마음도 다 잡고 긴장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런던을 떠나서 북한 축구 대표팀이 미들스버로에 도착하는 순간 북한팀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미들스버로에 도착하니까 런던과 상황과 전혀 다른 겁니다. 북한 팀을 환영하려고 현지 주민들이 숙소에 몰려왔는데 그 인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북한도요 왜 이렇게 미들스버로 주민들이 열광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고 또 한번 깜짝 놀라는데요. 바로 그때 잉글랜드 팀이 이 월드컵에서 우수하는 데서 최대 걸림돌이 이태리 팀입니다. 바로 미들스버로에서 이태리 팀을 무조건 잡아서 눌러앉혀야 영국 팀이 본선에 진출해서 결국 우승하는 이런 길목에 있는 것이 바로 미들스버로였는데 이상하게도 미들스버로 주민들은요 그때 그 같은 조에 속해 있었던 여러 팀들 중에서 제일 실력도 낮고 체격도 작았던 북한 팀을 그때 응원해서 이태리를 꺾자 이런 이제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조 구성을 보면 이에 소련과 칠레 팀이 북한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들스버로시 주민들은 북한 팀에게 꼭 이때 이태리 팀을 꺾고 달라고 코리아 하면서 숙소 밖에서 응원했습니다. 첫 경기가 열립니다. 북한팀이 구소련과 붙었는데 구소련 팀은 이 건강한 체격으로 필드를 완전히 누볐습니다. 온 경기장에 코리아 하면서 북한팀을 응원했지만 평균 신장이 1m 65cm밖에 안 되는 북한팀은 결국은 소련팀에게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경기장이 북한팀을 응원했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들스버로가 북한의 홈팀이다 라고까지 이제 보도하게 됩니다. 결국 구소련의 체력에 이제 밀려서 북한은 3대 0으로 패합니다.
그 다음 경기가 칠레와의 경기인데요. 이때에도 온 미들즈보로 시민들이 경기장에서 북한을 이제 응원합니다. 시내 곳곳에다가 인공기를 겁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걸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와의 경기 때 또 영국 사람들은 코리아 해서 완전히 경기장에서 칠레의 기를 이제 죽여놨는데요. 북한의 그때 골키퍼가 리찬명인데 리찬명이가 수차례 칠레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박승진이 페널킥에 성공했을 때는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점점 미들즈보르에서 북한 팀이 승기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경기는 이태리와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때 북한을 응원하기 위해서 1만 8천 명의 관객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요, 북한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유니폼도 다 빨간색으로 입고 시작부터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반 41분 북한의 공격수 박두익이 날린 회심의 슛이 상대 문지기에 빈틈을 헤집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순간 영국의 작은 도시였던 미들즈보로 스타디움에 운집해 있던 온 미들즈보로 주민들이 함성으로 인해서 경기장은 떠나갈 듯 달아올랐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 8강의 신화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북한은 1대 0으로 이태리 팀을 꺾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시장의 집중 마이크를 들고 오늘 저녁 북한 팀을 위해서 축하회를 차린다고 발표하자 또다시 시내는 뒤집어지는데요. 북한 팀이 숙소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고 밤새 숙소 밖에서는 춤을 추고 맥주를 마시면서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8강에 오른 북한 팀은 드디어 다음 본선으로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리버풀을 떠나게 되는데요. 다음 경기는 8강에서 또 유럽의 또 최강팀이었던 포르투갈과 붙었고 그 경기는 리버풀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버풀에서 열린 이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미들즈보로에서만 5천 명이 버스에 나눠 타고 북한팀을 따라서 리버풀에 도착합니다. 결국 리버풀 구디슨 스타디움에 4만여 명이 운집했는데 대다수 모든 사람들은 북한 팀을 응원해서 빨간 유니폼을 입고 응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응원에 힘이 입어서 아니 전반전에 북한이 3대 0으로 포르투갈 팀을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혹시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명장 예우 제비어를 아시는가요? 그는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매우 뛰어난 개인기를 가지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오자마자 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북한은 큰 전략적 실수를 합니다. 예우 제비어가 들어와도 수비와 공격을 결합했어야 하는데 북한 코치는 모든 선수들에게 수비로 넘어가라고 지시합니다. 결국 북한 팀은 공격을 포기하고 모두 수비로 이전하게 되고 포르투갈은 이때 파도식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대 0으로부터 3대 1, 3대 2, 3대 3으로 넘어가자 북한의 팀의 심리적인 선이 무너지고 결국은 4대 3, 5대 3으로 그날 경기에서 북한은 포르투갈에 패합니다. 온 미들즈보로가 그날 북한 선수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덕분으로 이태리가 올라가지 못한 덕에 잉글랜드가 월드컵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에서는 잉글랜드가 우승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누구냐라고 찾는데 그때 미들즈보로는 우리가 북한 팀을 응원해서 이태리를 미들즈보로에서 주저앉혔기 때문에 미들즈보로가 1등 공신이다 라고 주장하고 영국 언론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해 줍니다. 그때부터 미들즈보로 시민들은 북한 하면 결국은 자기네가 결국은 홈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미들즈보로 시민들과 시청은 북한팀이 이태리를 이긴 날마다 매해 그날이 오면 그것을 기념하고 그때마다 북한의
제발 북한 선수들을 미들즈볼에 한 번만이라도 좀 보내달라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나 냉전 시기 미들즈보르 시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영국과 북한은 수교도 되지 않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들즈보르에 놀랍고도 무서운 소식이 도착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태리 팀을 이긴 북한 선수들이 평양에 귀국해서 다 수용소로 끌려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온 미들즈보르 시민들이 또 울었습니다. 미들즈보르 시민들은 북한팀 선수들이 다 수용소로 끌려갔다니 이것이 웬 말이냐. 그러면 우리라도 나서서 그들을 추억하고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들즈보르시는 북한이 이태리 팀을 이긴 미들즈보르의 홈구장 바로 오썸파크인데 이 오썸파크가 후에 주택단지로 재개발되자 이 경기장이 없어지면 누가 북한 선수들의 승리를 기록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북한 선수들을 기록하게 한 운동을 벌이는데 이때 영국의 유명한 예술가 네빌 게이비라는 사람이 나서서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시청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또 시청에서는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할당하는데요. 드디어 그 경기장은 허물면서 The Trophy Room이라는 이름으로 센터 서클, 페널티 스포트, 출입문 등의 위치를 고정해서 표시해놓고 브론즈 오브제로 바로 팬들이 박두익의 골을 놓았던 그 정확한 지점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북한에 그 선수들이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알려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 미들즈보르에서 이태리 팀을 꺾고 8강까지 진출했던 북한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에서 축구의 신화를 쓴 국가대표팀 기둥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더는 보이지 않게 되자 외부에서는 그 북한 선수들이 포르투갈 팀과의 경기 전날 술도 마시고 현지 여성들과 밤새 놀면서 맥을 뺐다. 그래서 훗날 그것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적발돼서 결국은 다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보도들이 계속 수십 년 동안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북한 선수들이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미들즈보르에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던 미들즈보르 시청과 시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국에서 북한 축구의 신화를 썼던 북한 축구팀과 그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영국 미들즈보르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다면 자율 구독료로 저와 스태프들을 다시 한번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자율 구독료를 보내드릴 때 아마 계좌 이름이 OneKorea 라고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저희들이 동영상도 만들고 또 이러한 자금으로 이 한반도에 2개 국가를 만들어서 분단을 고착시키려는 이런 세력들과 맞서서 저희들이 OneKorea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OneKorea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 축구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됩니다.